오늘도 계좌를 열어보셨을 겁니다. 수익이면 가슴이 뜁니다. 손실이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익일 때는 내가 천재가 된 것 같고 손실일 때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 감정.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똑같은 차트를 봐도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같은 종목인데, 같은 뉴스인데, 같은 가격인데 내 마음이 흔들리면 시장이 나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투자는 기술 싸움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QLD, TQQQ를 잡는 순간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워주지만 감정도 같이 키웁니다. 작은 상승에도 희열이 커지고 작은 하락에도 공포가 커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오래 들고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차트 분석, 몇 개 더 배우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신 구조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착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급해지는지, 내가 왜 멈추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립되면 QLD, TQQQ는 엔진이 됩니다. 정립되지 않으면 QLD, TQQQ는 감정 증폭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흔들리는 순간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속 수익이 날 때입니다. 계좌가 몇 주 연속 초록색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포지션을 키웁니다. 더 넣어도 될 것 같고 지금이 기회 같고 나만 알고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그 순간 시장이 아주 작은 반대로만 움직여도 머리가 하얘집니다. 손절을 못합니다. 규칙이 사라집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벌어놓은 걸 한 번에 토해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안전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가 늘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많은 지표, 더 많은 시나리오, 더 많은 뉴스, 더 많은 확신을 찾아다니니까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내 마음은 더 피폐해집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시장을 정복하려는 마음에서 내 기대를 정복하려는 마음으로, 시장이 내 편이 되게 만들려는 마음에서 어떤 시장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마음으로. 그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한 번의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확률과 규칙으로 게임을 운영하라. 전투는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이기는 구조를 만들라. 이게 되면 QLD, TQQQ는 진짜 장기 투자 도구가 됩니다. 우선 QLD, TQQQ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락도 정상이고 급락도 정상이고 긴 조정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떨어지지?가 아니라 떨어질 때 나는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지? 왜 오르지?가 아니라 오를 때 나는 어떤 규칙으로 탐욕을 통제하지? 여기서부터 투자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측 게임을 그만두고 대응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QLD, TQQQ 장기 투자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려면 머릿속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우위가 무엇인지, 내 판돈이 무엇인지, 내 규칙이 무엇인지. 우위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장기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 미국 기술주가 장기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역사, 그리고 내가 그 흐름에 올라타되 흔들림을 버틸 수 있게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관리한다는 방식. 이게 우위입니다. 다만 우위는 정답이 아닙니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위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확률이 높다고 해서 매번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판돈은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판돈 관리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최악의 경우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 범위 안에서만 한다. 감당 못할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잡는 순간 심리는 이미 무너진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규칙도 못 지킵니다. 규칙은 마음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구조가 지키게 해야 합니다. 구조가 없으면 사람은 늘 핑계를 찾아서 규칙을 찢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규칙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는 단순히 매수하고 존버하면 끝이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계좌가 흔들릴 때도 내 머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규칙은 단순해야 하고 손이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매수 규칙은 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복잡하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QQQ 기준으로 흐름을 본다. QQQ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 나는 분할로 산다. QQQ가 기준선 위에서 과열이면 나는 욕심을 줄인다.
기준선은 예를 들면 단기 추세선일 수도 있고 본인이 가장 꾸준히 지켜온 이동평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로 고정하는 겁니다. 이 선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규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둘째, 매수는 계획된 분할이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이 심리전이 됩니다. 반대로 분할을 계획하면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일정이 됩니다. 일정이 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있다면 세 덩어리나 네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덩어리는 기준선 근처에서, 두 번째는 더 깊게 조정이 올 때, 세 번째는 공포가 극대화될 때, 네 번째는 정말 패닉일 때. 이렇게 정해놓으면 뉴스가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장면을 예상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도 규칙은 욕심 통제 장치여야 합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의 진짜 난점은 손실을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수익을 못 다루는 데서 나옵니다. 연속 수익이 나면 사람은 포지션을 키웁니다. 이때 작은 하락 하나로 계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은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를 줄인다. 혹은 급등으로 단기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일정 비율을 줄인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해두면 희열이 계좌를 텅 비게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의 핵심이 나옵니다. 사람은 손실보다 희열에서 더 위험해집니다. 손실은 경계심을 주지만 희열은 경계심을 없앱니다. 그래서 꾸준한 투자자는 자신감과 절제 사이의 균형을 훈련합니다.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QLD, TQQQ를 들고 가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확신이 되는 순간 시장이 조금만 반대로 가도 충격이 옵니다. 충격이 오면 그때부터 사람은 시장을 탓합니다. 그런데 사실 배신한 건 시장이 아니라 내 기대입니다. 내 확신입니다. 내 오만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다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대는 내가 안다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많이 공부했으니 오를 거야. 이 패턴이면 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이 문장들이 머릿속에 생기면 그 순간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한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게 약한 문장 같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문장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면 하락은 배신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과정이 되면 공포가 줄고 규칙이 살아납니다. 이제 실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QLD, TQQQ를 샀는데 다음 날부터 빠집니다. 계좌가 바로 빨간색입니다. 이때 초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들어갔다. 뉴스가 무섭다.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손이 멈춥니다. 혹은 반대로 물타기로 감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규칙이 아니라 고통 회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 규칙을 다시 읽는 겁니다. 지금은 첫 덩어리만 들어간 상태인가? 더 내려오면 두 번째 덩어리를 넣기로 했는가? 더 내려오면 세 번째 덩어리를 넣기로 했는가?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시장이 왜 이러지? 를 묻는 순간 당신은 예측으로 돌아가고 예측은 두려움을 키웁니다. 반대로 규칙을 묻는 순간 당신은 운영으로 돌아옵니다. 운영은 두려움을 줄입니다. 두 번째 장면, 몇 주 동안 계속 오릅니다. 계좌가 초록색으로 채워집니다. 이때 초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넣어야겠다. 레버리지 비중을 키워야겠다. 이번 사이클은 길다. 내가 드디어 감을 잡았다. 이때 필요한 건 브레이크입니다. 이때도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규칙대로라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중을 고정하는가? 일부를 이익 실현하는가? 현금을 남기는가? 이 순간에 절제를 못하면 다음 하락 한 번에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멘탈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투자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서의 규칙이 진짜 실력입니다. 세 번째 장면, 큰 하락이 옵니다. 레버리지는 하락이 크게 보입니다. 계좌 숫자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확실함을 찾습니다. 누가 이게 바닥이라고 말해주길 원합니다. 누가 반등이 온다고 말해주길 원합니다. 이때부터 유튜브를 떠돌고 커뮤니티를 떠돌고 전문가를 떠돌고 결국 가장 감정적인 목소리에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공감되는 말이 가장 달콤하니까요. 그런데 그 달콤함은 대가가 큽니다. 확실함을 찾는 순간 당신은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순간 규칙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규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운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확률적 사고입니다. 개별 전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설계한 전쟁은 예측이 가능하다. 나는 지금 당장 반등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의 사이클을 살아남는 사람이다. 이 관점이 들어오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시야가 열립니다. 시야가 열리면 나는 내가 정해놓은 매수 구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불확실함이 줄어듭니다. 불확실함이 줄어들면 마음이 다시 안정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존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 때의 손실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뜻입니다. 손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손실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 손실 때문에 미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실을 받아들이되 감당 가능한 범위로 제한한다. 이게 레버리지 장기 투자의 생존 조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개가 무서운 사람은 개를 보면 이빨만 보입니다. 예전에 물린 기억이 너무 강해서 그 순간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왜곡됩니다. 그런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의 귀여움도 보고 이빨도 봅니다. 이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치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반응을 보며 손을 천천히 내밉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무섭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하락만 봅니다. 당신의 뇌는 위험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다가가되 거리를 지킵니다. 그 거리가 바로 규칙입니다. 분할이고 비중이고 현금이고 이익 실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심리 함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위 보상 중독입니다.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더 중독됩니다. 가끔 한번 크게 맞추면 뇌가 그 쾌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쾌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버리고 랜덤한 매수를 합니다. 랜덤한 급등주로 가고 랜덤한 타이밍을 노리고 랜덤한 확신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 랜덤은 계좌를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장기로 하려면 무작위 보상을 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매수가 규칙인가 감정인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은 필요 없나요? 뉴스는 볼 필요 없나요? 차트는 의미 없나요? 아닙니다. 분석은 필요합니다. 다만 분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분석으로 확실함을 만들려고 하면 분석은 블랙홀이 됩니다. 끝없이 파고들수록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분석을 규칙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면 분석은 무기가 됩니다. 나는 QQQ의 흐름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어떤 구간에서 분할할 것인지, 어떤 구간에서 욕심을 줄일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비중을 유지할 것인지, 이걸 정해두는데 분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졌으면 실행할 때는 예측을 끊습니다. 이게 진짜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QLD, TQQQ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심리 루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매수 전에 나는 이 돈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나는 오늘 당장 수익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는가? 나는 이 매수가 규칙에 따른 것인가? 나는 추가 매수 여력이 구조적으로 남아있는가? 나는 이익이 났을 때의 행동도 정해놓았는가? 이 5문장의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는 또 하나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 행동은 같다. 가격이 아니라 규칙이 나를 움직인다. 수익이면 들떠서 규칙을 찢지 않는다. 손실이면 무서워서 규칙을 찢지 않는다. 이걸 반복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더 이상 당신에게 감정을 주지 못합니다.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당신은 그 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속하면 복리가 생깁니다. QLD, TQQQ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지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QLD, TQQQ 장기 투자에서 진짜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하락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상승장에서 찢어버리는 내 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강해졌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기대를 이기십시오. 내 확신을 다루십시오. 내 충동을 설계로 묶으십시오.
그러면 QLD, TQQQ는 당신을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미래로 가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계좌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규칙을 한 문장으로 쓰고 분할을 미리 정하고 이익 실현을 기계적으로 정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규칙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반복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린 게 아니라 내가 흔들렸다는 걸.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QLD, TQQQ는 그때부터 진짜로 길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루틴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 TQQQ를 실제로 운영할 때 자주 무너지는 순간들, 급등장에서의 포지션 확대 충동, 급락장에서의 손절 충동, 횡보장에서의 지루함 충동,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규칙으로 잠그는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계좌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투자, 같이 가시겠습니다.